네, 안녕하세요.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전준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좋아져서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밤 11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잠깐 그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을 많이 찍고 돌아다녔는데요. 20살, 20대 중반에 사진에 빠져서 그때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카메라를 한 대 사서 열심히 찍고 다녔는데, 이후에 카메라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몇 년 동안 또 안 찍다가 휴대폰으로 찍다가 요즘에 다시 사진과 또 브이로그에 빠져서 유튜브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고요. 계속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 사진도 찍어봐야겠다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데, 사진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로 돈을 좀 많이 벌면 다시 카메라와 사진을 영상을 좀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깃집을 만약에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어떤 곳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곳은 장사가 안 되는 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가맹점 시작하실 때 다양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셨을 거예요. 입지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납품받는 곳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깃집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운영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깃집을 시작할 때 뭐 중요한 건 입지 선정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상권이 좋은 곳에 고깃집을 오픈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사실 어느 사업체나 마찬가지고, 또 누구든 그런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게를 시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고 또 한정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상권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임대라든지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상가 주인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막연히 좋은 입지를 선정한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동선의 구조,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고깃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워낙 대형화가 된 것도 많고, 안에서 뭐 서브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뭐 감자튀김,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판매 혹은 이제 무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깃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고객이 좀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선을 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 고깃집 뭐 이렇게 불편해, 뭐 다니기가 좀 손님들이랑 막 부딪히고 막 되게 복잡하네, 이런 느낌이면 저는 두 번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을 정확하게 짜는 것과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러니까 맛과 청결이겠죠. 저는 고깃집을 잘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여기는 좀 지저분하네라는 인식을 고깃집 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로 가는 그 고깃집은 있어요. 항상 1년에 몇 번씩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뭐 지인분들을 뭐 소개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휴일날 우리 여기 갈까? 라고 하는 이제 늘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청결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맛도 맛이지만 굉장히 청결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가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맛있고 청결한 곳을 늘 가는 그 고깃집을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깃집 운영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라면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풀에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작게는 블로그,
카페, 뭐 네이버 밴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픈 채팅방, 플러스 친구 등을 시작해서 그쪽으로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뭐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이거를 써주시거나 밴드에 가입해 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는 분에게는 뭐 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거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뭐 네이버 뭐 방문평에다가 좋은 평 써주시면 서비스 드립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가입해 주시는 분에게는 뭐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현금으로 얼마 돌려드립니다라든지 그렇게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거기에는 매일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고기의 어떤 상품 질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고 이 고기의 질은 어떻고 이 상품은 뭐 앞다리살이 얼마 그리고 삼겹살 얼마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정도의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라든지 뭐 제가 그쪽 분야에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어떻게 정보를 올려야 될지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굉장히 정직하게 하는 곳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면 신뢰를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이버 밴드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가게 일상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설거지를 깔끔하게 했으니까 내일 또 손님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손님 몇 분이 오셨는데 오늘 몇 분이 생일이셔서 저희가 뭐 케이크를 전달 드렸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케이크도 줘? 여기는 뭐 생일이라고 꽃다발도 준비해줘? 이런 것들. 그럼 미리 이제 뭐 우리 와이프랑 결혼 기념일인데 뭐 꽃다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고객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청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고객과 1대1로 좀 뭔가 맞대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든지 네이버 그 톡톡 블로그로 운영할 수 있는 톡톡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당근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스레드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스레드와 카페와 블로그에 활성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광고를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활성화된 인스타 최소한 구독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그 정도 되는 인스타 분들 중에 광고를 좀 요청을 해서 뭐 식사권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얼마를 현금을 지불한다든지 해서 릴스 영상을 좀 제작해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그거는 내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광고를 유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많은 매장에서는 전국 택배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스레드 지역 기반 광고를 통해서 택배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얼마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쿠폰 지급을 한다든지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친절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친절과 신뢰 그리고 청결한 부분인데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릴스를 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납품하고 이렇게 고기를 담그고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간장에 담궈 놓는 뭐라 하죠? 이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고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작해서 유튜브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매장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좀 유입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고객들을 좀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케팅 광고를 참 많이 이제 유료 광고도 듣고 유료로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그 강사분이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강사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불법적인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때로는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중에 그때가
2020년 전에 제가 많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많이 마케팅 강의를 많이 들어다녔는데, 그때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 피드 광고가 그때 조금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때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어떤 그 초밥을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거기에 그 광고를 요청한 거죠. 그 페이스북에 33만 원에 그 광고 그 피드에 그 게시글을 작성해 준 게 있었는데, 사진을 되게 예쁘게 잘 찍었어요. 근데 댓글이 2만 개가 달린 겁니다. 33만 원에 댓글 2만 개 달리고, 그 광고를 올린 이튿날부터 손님이 갑자기 너무 몰리는 바람에 막 일시에 전체 다 품절이 되면서, 근데 이분이 그 좀 매장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4개, 5개 그 초밥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체 매장에 손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몰리면서 뭐 완전 품절되는 이제 사태가 벌어지느라 막 나중에는 막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료 광고가 요즘은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정 광고비에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직접 DM 발송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팟캐스트로 운영을 하지만 제가 직접 일일이 뭐 전단지 작업을 해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문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좀 알리면서 광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만약에 고깃집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한 얘기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 대행, 그리고 마케팅 대행, 스레드와 유튜브 대행, 광고에 대해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기재해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잘 안 나왔는데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전준우였습니다.